이 투구를 잘하려면 약간 이중인격이 돼야 돼요. 먼저 힘을 줘야지, 그리고 힘을 빼야지, 줘야지. 약간 오락가락 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야자TV 찐코치입니다. 자, 오늘은 선수분들에게 공을 던질 때 힘을 빼는 타이밍과 주는 타이밍,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선수분들이 공을 던질 때 힘을 빼는 타이밍과 주는 타이밍은 진짜로 공을 던질 때 이렇게 힘을 줬다가 빼고 이런 걸로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바로 손의 움직임으로 컨트롤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자, 손 움직임이라고 하면 어떤 손 움직임을 말하냐? 바로 사람이 차렷 자세에서 가장 힘을 빼고 편안한 손 모양은 바로 이 손바닥이 허벅지를 향할 때예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그대로 올려서 힘을 줘서 비틀은 다음에 한번 힘을 빼볼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손 움직임은 원래 상태로 돌아오려고 하는 움직임을 갖고 있어요. 뭐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힘을 빼면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힘을 줘서 이렇게 비틀어 놓고 힘을 빼면 원래 상태로 돌아오려는 이 움직임을 공 던지는 거에 어떤 방법으로 적용을 시켜야 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그러면 이 손 움직임을 이용해서 공을 던질 때 힘을 주는 타이밍과 빼는 타이밍을 알려면 먼저 우리 스로잉을 알고 가야겠죠. 자, 우리 스로잉은 이 백스로잉과 코킹, 팔로 스로우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백스로잉은 말 그대로 이 뒷공간을 사용하는 스로잉이고, 코킹은 팔꿈치 회전인 원을 만들어서 이 공 잡은 손이 뒤로 늘어날 수 있게 하는 메커니즘이에요. 그리고 팔로 스로우는 공을 던지는 스로잉 구간인데, 이 구간마다 손의 움직임을 추가시켜서 힘을 주는 타이밍과 빼는 타이밍을 알아볼게요. 자, 그러면 이 백스로잉에서는 먼저 손을 비틀어서 힘을 주고 있을 거예요. 백스로잉에서는 왜 손을 비틀어서 힘을 주고 있냐? 바로 힘을 풀어내는 이 움직임을 이용해서 코킹을 넣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코킹은 힘을 빼야 되냐면 이 코킹은 팔꿈치 회전인 원을 만들어서 이 공 잡은 손이 뒤로 늘어나야 유리한 메커니즘이에요. 근데 이 늘어날 때 우리 몸의 근육은 힘이 들어간 것보다 힘이 빠져 있어야 늘어나기에 유리해요. 그래서 이 백스로잉에서 손을 비틀어서 힘을 주고 있다가 풀어내는, 힘을 푸는 이 원리를 이용해서 코킹을 과감하게 사용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코킹을 사용할 때 엄지손가락이 바닥을 향하는 이 손 모양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왜 엄지손가락이 바닥을 향해야 되냐? 가장 편하고 힘을 빼면 손바닥이 허벅지를 향한다 했어요. 그럼 그 상태로 손을 들어서 제껴보면 엄지손가락이 바닥을 향하게 돼 있어요. 말 그대로 가장 편하고 힘을 뺀 상태에서 근육을 늘려줘야 근육이 부담이 없이 최대 가동 범위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끝이 아니라, 자, 코킹을 넣었으면 다시 공을 던질 때는 손을 비틀어서 힘을 줘야겠죠. 당연히 공을 강하게 던져야 되니까. 그럼 이제 선수분들이 직구를 던질 때는 손을 안쪽으로 비틀어야 된다는 거를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은 왜 직구를 안쪽으로 비틀어 던져야 하는지 제가 이 훈련 영상을 한번 띄워드릴 테니까 보고 오시면 더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 백스로잉에서 손을 비틀어서 힘을 주고 힘을 빼서 풀어내는 이 움직임을 이용해서 코킹을 넣어주는 거예요. 힘을 주고 빼는 이 움직임을 이용해서 코킹을 넣어준다. 그리고 다시 공을 던질 때 안쪽으로 비트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손목부터 팔꿈치인 이 부분을 전완근이라고 하죠. 이 전완근의 움직임을 사용할 줄 알아야 힘을 주고 빼는 타이밍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움직임을 이용해서 힘을 빼고 주는 타이밍을 이용한 투구 훈련을 한번 지금부터 제가 한번 공개해 볼게요. 자, 그러면 투구 훈련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이 간단한 준비 운동을 알려드릴 건데, 준비물은 이런 가벼운 아령으로 이 손의 움직임을 좌우로 비틀어 주는 거예요. 간단하죠? 이렇게 비틀어 주게 되면 이 손의 관절 가동성이 늘어나면서 이 팔꿈치 부상을 예방할 수 있어요. 너무 과하게 이렇게 비틀지 마시고 가볍게 그냥 풀어준다는 생각으로 비틀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선수분들이 이 아령을 항상 시합장에 들고 다닐 수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이런 배트로도 가볍게 풀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가볍게 이런 식으로 비틀어 준다.
자, 간단한 준비 운동으로 이 손의 관절 가동성을 풀어줬으면 이제 이 손의 움직임을 이용해서 공을 가볍게 던져볼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내 스로잉을 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 탑 포지션에서 이 손의 움직임만 이용해서 공을 가볍게 던져볼 거예요. 공을 던지기 전에 이 손의 움직임을 비틀었다 풀었다 비틀었다 풀었다, 자, 이런 식으로 움직여주는 거예요. 비틀고 풀고 비틀고 풀고 비틀고 풀고 풀고. 이 손의 움직임을 잘 몸으로 느껴봐야 돼요. 선수분들도 많이들 알다시피 이 공 잡은 손 모양은 여러 형태가 있어요. 먼저 이 공이 2루 방향이 뒤쪽을 보게 하는 경우가 있고, 3루 방향이 옆, 홈 방향이 앞, 이런 식으로 여러 형태가 있는데 이 세 개 중에 정답은 없어요. 왜? 이 세 개가 다 정답이기 때문이에요. 이 세 개가 다 정답이라는 건 공을 던지는 과정 속에 이 세 모양이 다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사용하는 선수들은 말 그대로 힘을 빼는 타이밍과 힘을 주는 타이밍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말했던 그냥 몸에 힘을 주고 빼고, 이런 힘 빼고 주는 원리를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공 던질 때 힘을 주고 빼는 타이밍이랑 연관이 없는. 그래서 저도 선수분들이 코치님 힘을 빼고 던져야 되나요? 주고 던져야 되나요? 이 질문을 할 때가 제일 난감해요. 왜냐면 힘은 주고 던져야 하는데 또 빼는 타이밍은 있어. 근데 또 힘을 빼고 던지라고 하니 강하게 던지려면 힘을 또 줘야 돼. 그러니까 선수분들이 이 뒤에서 손을 비틀어 놓는 이 원리를 왜 이렇게 비트는지 알고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틀어서 힘을 주긴 하는데 이 상태로 유지해서 계속 공을 던지려고 하니까 스로잉은 효율적으로 더 사용을 못하고 강제로 늘리려다 보니까 내 근육에 무리만 가게 되는 거예요. 힘을 빼야 되는 타이밍에 힘을 주고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늘어나지 않거나 아니면 강압적으로 늘리면 이제 데미지가 가겠죠. 그러니까 선수분들이 이 뒤에서 비틀어 놓는 이유는 풀어내는 이 움직임을 이용해서 더 효율적인 스로잉을 만들기 위함이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이 백스로잉과 코킹과 팔로스로 이 구간마다 이 손 움직임을 추가시켜서 공을 던져볼 거예요. 그러면 이 백스로잉에서 비틀어 놓고 이 풀어내는 힘을 이용해서 비틀고 풀고 비틀고, 힘을 주고 풀고 주고, 말 그대로 이 백스로잉에서 비틀어서 힘을 주고 이 힘을 풀어내는 움직임을 이용해서 코킹을 넣어주고, 그리고 다시 공은 강하게 던져야 되기 때문에 힘을 줘서 비틀어주는 거예요. 이 투구를 잘 하려면 약간 이중인격이 돼야 돼요. 먼저 힘을 줘야지, 그리고 힘을 빼야지 줘야지. 약간 오락가락 해야 돼요. 비틀고 풀고 비틀고. 자, 오늘은 이 손을 비틀고 풀고 하는 이 움직임을 스로잉 구간마다 적용시켜서 힘을 주는 타이밍과 빼는 타이밍을 한번 알아봤는데, 저나 선수들은 이런 부분을 따로 배우진 않고 오랜 시간 강하게 던지다 보니까 본능적으로 이런 움직임을 사용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왜 선수분들한테는 이런 부분까지 전달을 하냐면, 선수분들도 공을 잘 던지기 위해서는 결국엔 이런 움직임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의식을 하고 사용을 해야 선수분들 투구 레벨이 1년 걸릴 게 6개월 걸리고 6개월 걸릴 게 3개월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제가 훈련 영상으로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하고 어렵겠지만 이런 움직임을 자꾸 몸에 익힐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띵코치였습니다.